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건축 정책에 포함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정면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은 우리가 미국은 못 따라간다라고 그만큼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살아가라 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아직 여건이 좀 안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전문가가 설계했는데 왜 또 전문가가 심의를 하고 또 영향평가를 하느냐. 우리는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게 최근에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일정한 경력만 갖추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이거에서 국토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를 예를 들면요. 저희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국기술사회에 또 등록을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또 등록해야 됩니다. 이번에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을 또 등록하라고 합니다. 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면 등록비 400만원, 면회비 160만원, 실적회비를 또 내야 됩니다. 이런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미국도 정말 이런지 우리 이정면 위원님께 미국도 비전문가가 참여해서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건지 또 미국도 이렇게 아무나 전문 용역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제가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뭉쳐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 회사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요즘 들린 얘기하면은 수주 전쟁이 아니고요. 수금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절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미국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전문 영역에 발가락 하나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어떤 일을 제안을 하거나 해결을 했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거를 누군가가 또다시 검토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업무가 워낙 중요하고 커다란 일이어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한 분야의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팀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공동 책임을 나누면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거를 제3자가 다시 관리하는 일은 제가 아는 법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 저는 오늘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문가를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래야 사회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전문가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돌아온 지 이제 한 6년 반 정도 됐는데, 우리 김성문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전문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에 우리 전문가들이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안전 얘기, 우리 요즘 화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구조 전문가, 건축 전문가, 뭐 설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인데 방송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듣기에 좀 거북하실 수 있는 말씀 드리자면 전문가가 나왔으면 정직한 얘기를 해야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저 회사랑 관계된 얘기지만 잠깐 할게요. 잠실 롯데 123층 타워 저희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건데 서울시에서 지진이 나면 그 건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 건물이 가장 안전해요. 근데 뭐 무너질 거라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나와서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건물이 뭐 지하 구조물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요. 알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럴 때 보면은 자괴감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정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로서 정직하게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세요.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제 그 안전 문제가 정책 계획에 반영돼서 반갑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건축 분야, 특히 건축 설계 관련된 분야의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커다란 대책이 좀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어제 포럼에서 일자리 제가 됐습니다. 예. 예. 네, 그건 요게 직접 해주시면 다음에 또,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 비슷한 내용이라 그냥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함을 먼저 예,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예. 한국설비기술협회 강기호 회장입니다. 우선 이재명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62쪽에 보면 엔지니어링 분야의 책임 강화라는 그런 아주 좋은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릴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듣기만 하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2차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진짜로 엔지니어링 분야가 건축이라는 게 건축 예술성과 창조성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비 화합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분야가 잘 융합이 되고 산업으로 발전해야 건축 정책이 제대로 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이 페이지에 딱 보니까요. 작성자가 건축사, 기술사, 서가 아니고 사겠죠. 수행과 업무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래놓고 그 밑에 보니까 건축사의 책임으로 책임을 전제로 건축사가 부조 설비 분야 도면 작성도 가능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안전이 안 되는 이유는 책임 설계, 책임 시공, 책임 감리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의 유지 관리가 안 돼서 현장에 전문가가 없어서 안전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부조 기술사가 설계한 도면이어야 그리고 그 도서여야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설비를 한 사람이 나름대로 소방설비나 기타 전기설비나 기계설비 한 사람이 위험물을 다루고 그 다음에 방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모든 계획을 해야 그 건물이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유지관리까지가 서비스 산업 진흥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설계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이 건축 정책에 담겨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전문가가 최소한도 설계한 것은 전문가가 책임지고 납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부터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학과하고 건축공학과의 많은 배출 인원들이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도 설계권을 주어서 각 전문 분야들을 설계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진짜로 좋은 그러한 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포함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 죄송합니다만은 환경 분야나 안전 분야를 다루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분들도 참여가 되는 그런 기본 계획과 또 패널 중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어떻게 이 분야가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표현 방법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 설비 분야까지 들어간 거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건축사가 구조도면도 작성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 법에 돼 있어요. 그 경우에는 건축사의 책임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면을 건축사가 그려놓고 책임은 기술사가 지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저희 회사도 그렇게 많이 일을 하거든요. 구조도면은 저희 회사 그래요. 그런데 구조 설계자 보고 와서 도면 찍으라고 그래요. 그거를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걸 의미로 저는 여기 넣은 거고요. 이게 여기에 쓴 문장 자체가 조금 이제 잘못 표현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예, 이 문제가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어휘상에 조금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축사가 책임을 자기가 저기 보내주면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예. 건축사 이종정입니다. 정책 토론인데 구조기술사분들 설계 쪽에서 얘기도 건축이 없어서 제가 하는 거겠습니다. 제가 우선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져 있었고요. 1차 정책위원회 성과가 82%면 굉장히 높은 성과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실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건축시장 창조적 건축 산업 창출 페이지 51페이지 중에 산업 창출을 위해서 공공건축 교육이나 두 번째 건축적 산업 활성화, 세 번째 녹색 건축 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 서비스 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앞서서 건축 정책의 비전은 행복한 삶터 구축이고 건축문화 창달입니다. 목표로는 행복한 건축, 창조적 건축 산업 창출, 건축문화 num성입니다. 행복한 건축이 되려고 그러면은 행위자인 건축사나 전문가가 행복해야 행복한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산업이 창출이 되려고 그러면 시장이 정상화가,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이 서야 산업으로서 창출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바탕에서 건축문화 육성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건축 서비스 산업 활성화 중에서 조달 시장의 선지 나오는데, 조달 시장 하면 공공시장하고 민간시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장은 정상적으로 해도 협의 과정이니 금액 조정 과정에서 그 금액도 안 되고 이제 80%, 85% 이렇게 공공에서까지도 굉장히 정당한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정부 보수 대가 기준에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3분의 1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공사비 350에서 400 보면은 그냥 편의상 평당으로 시중에서 통하게 하면은 18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민간 건축에서 7만 원, 8만 원, 일반 한 90% 건축사까지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은 행복한 건축이 어렵지 않겠나. 그다음에 시장 거주 환경 개선하고 창조적 인력 양성 얘기했는데 요거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문제가 금융감독원의 4월달에 발표한 자료 보면 우리나라의 대형 설계사무실 30개 중에 16개가 2013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발표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설계 경쟁력이 OECD 27개국 중 20위라고 했는데 업체당 매출액은 평균 순위인데 매출액은 63%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받는 금액이 OECD 대비해서 한 60%밖에 보수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시사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시장에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력 보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건축사가 면허 발급된 게 현재 19,229명입니다. 요게 65년도 건축사 시험 봐서 94년도 30년 동안에 6,555명이 배출이 됐고요. 95년서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12,000명이 배출됐습니다. 이제 요거 시장 제가 수요와 공급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건축사 수가 그게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대학이 건축학 5년제 하는 데가 한 80여 군데로 알고 있고요. 인증을 받은 데가 한 50여 개 먹고 안팎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학 5년제 입학하는 학생들이 한 3,000명 내외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건축사 수는 작년에 468명을 뽑았습니다. 대개 건축사가 450에서 550명 사이 이렇게 지금 뽑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학하는 거는 건축사 양성 교육이기 때문에 건축학 5년을 하고 실무훈련 3년을 하면은 건축사가 의사 수준이나 국가 자격시험에 준하는 90% 상여는 그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2002년도에 입학한 사람이 첫 해에 합격률이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건축학 5년하고 일반하고 무슨 차별화가 있나요? 이제 요 얘기는 세부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프랑스가 인구 한 6,300만인데 대학이 23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영국이 44개, 미국은 미국 설계 경쟁력 어디서 나오나 보면 인증한 학교가 대학원 합쳐서 116개 정도 되는데 인구 3억 2천에 116개 정도면 인구 200만 내지 300만에서 대학이 하나가 필요한 거거든요. 보면. 그럼 우리가 5천만이면은 학교가 한 20여 개가 되고 그 학생들이 전부 건축학 5년에서 건축사로 다 배출이 돼야 인재 양성도 가능하고 학생들이 좋은 우수한 학생들이 인력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학 5년 해도 건축 설계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고 당장 건설회사에서 돈 주니까 대형 건설사 되면 대형 건설사 가죠. 설계 사무실 안 오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건 질문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림보다는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움직이는 건지 그리고 건축이 성장 정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갈 수는 없고 이제 설계 시장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하고 신축은 견제 내지 유지 내지는 하향 이건 인구 저성장이나 고령화기 때문에 이건 더 늘어날 수 없는 건 일반인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그림보다는 실제 시장을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정책 수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계가 갖고 있는 고민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제 어려운 기회를 모아서 그 문제도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는 이 건축 산업이 아마 이게 정부 정책 아젠다로 산업이라는 말도 쓴 적이 없을 거야. 그냥 건설에 그냥 묻어가는 정도 건설의 하위치를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감소가 되고 건축 산업이 감소가 되는 것은 그만큼 양은 줄어들어서 질적으로 필요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시점에 있는데 이게 이제 건축계 시장에서 전체 양이 줄어드는 이유가 같이 겹쳐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질적으로 못해야 되는데 양적으로 늘려주고 이걸 연착륙하게 해주는 정말 보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 저희 이제 위원회에서 여러 주제를 놓고 해서 정부 정책이 엄청나게 몇 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선진화 산업 활성화 준비에 포럼하고 TF를 구성해서 그 문제는 별도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주제하고 조금 달리 좀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분만 우리 김상훈 원장님 한 분만 네, 대학원 주제의 민민석 교수입니다. 1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차 건축정책에 비해서 2차 건축정책 중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렇게 지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 하위 개념으로 가 있는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조금 다양성 확보가 좀 어렵지 않겠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공간복지 체계에 보면은 이제 시설 확충 및 개선 이런 식으로 아예 정의를 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그 광역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지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비해서 너무 조금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광역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 주제가 사실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나왔는데 이정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창조적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국가 아젠다가 창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건설하고 이제 건축의 관계가 참 애매하게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보면은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제외되는 건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만 제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또 건설융용업으로 해가지고 또 설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건축의 범위하고 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그 건축 부분에 관련된 사항들이 교집합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토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타부처 얘기보다는 국토부 자체에서 건축 쪽하고 건축 쪽하고 부닥치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희 뭐 국가 아젠다로서 이제 정책 기본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좋은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상황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건의드리겠는데, 사실 정부 공식 문건에 사실 마을 건축가 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건축가라는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제. 공식 문건에다 집어넣기 좀 애매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뒤에 보면 건축 전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표현으로 바꾸든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일본 같은 경우 건축사, 건축가라는 용어를 다 쓰는데 우리나라의 건축사, 건축가의 정의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시장에 혼란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코멘트는 하나는 이제 다음에 행위를 너무 구체적으로 정치했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일할 때 정말 한계가 오지 않느냐, 제한이 오지 않느냐, 이해로 방역 계획을 이걸 한번 이 작성하시는 쪽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부분들은 양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고민이 있음에도 지금 이제 현재 이 상황에서 고민을 해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정책 기획에서 어떻게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하고 비슷하게 이제 건축, 마을 건축 다 용어 문제도 비슷한 사회적으로 약간 혼선이 있으면서도 안 쓸 수 없는 또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조금 양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토론 이걸로 분의 의견하고 이제 마무리 하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씩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 같고, 다른 기본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이 건축정책 기본 계획이 작년부터 추진이 됐던 걸로 제가 생각하고요. 사실 금년부터 저희과가 받았고 작년까지 해보면서 이제 건축 문화 관광과에서 했는데 상당히 획기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민간에서 제안하는 형식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줘서 오히려 관주도가 아니라 이제 민간 주도로 진행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때 이제 안전분과로 들어가서 이제 했었죠.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건축 어떤 기본 계획에서 제시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 보면은 좀 안 되고 있는 거로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부각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제시되는 것듯이 지금 현 상황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라도 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회에서 원하는 거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 이제 건축계에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 원하는 거고, 저희는 또 반대로 사회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또 원하고, 저희가 정책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시어 달라고 계속 말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같은 건축이지만 또 영역이 틀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부 입장에서는 다 건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설과 건축 차이, 또 건축사와 강제 전문 기술자,
또 저희는 사실 일반